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활용 가능한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머리 기호하고 문단 사이에서 이 간격을 조절하고 탭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대화 상자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이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단 또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단락에 대한 들여쓰기 또는 내어쓰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탭에 가보시면 여기 단락 그룹이 있죠. 이 단락 그룹에 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있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락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해주는 부분은 바로 이 들여쓰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들여쓰기에는 지금 2개의 옵션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텍스트 앞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 전체 단락의 왼쪽 여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1cm를 넣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안쪽으로 1cm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해당하는 옵션은 이 단락의 첫 번째 줄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취소하고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전체 단락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 안에서 해당 단락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단락만 해당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단락 옵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첫 줄은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첫 줄이나 나머지 줄이 모두 다 동일한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첫 줄을 들여쓰기를 하려면 이 없음 부분을 선택해 주고 들여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앞에 1cm가 되어 있죠. 여기에 1cm 그리고 이 들여쓰기 값을 다시 1.5cm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 기준에서 1.5cm가 더 들어가서 들여쓰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내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어쓰기를 선택을 합니다. 내어쓰기는 이 나머지 텍스트보다 첫 번째 줄이 왼쪽으로 더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내어쓰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어쓰기는 이 텍스트 앞에 이 1cm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값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이 되려면 이 내어쓰기 값도 당연히 1cm로 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내어쓰기가 되었죠. 자, 다시 한번 단락에서 1cm가 아니라 뭐 0.5 반만 하겠다 그러면은 0.5cm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 내어쓰기가 반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락 그룹에서요, 이 텍스트 앞은 이와 같이 이 왼쪽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첫 줄은 각각의 첫 줄에 대해서 들여쓰기를 할 것인지 내어쓰기를 할 것인지 또는 없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단락에서 텍스트 앞을 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왼쪽에 여백이 없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글머리 기호하고 또는 번호 매기기인데요. 자, 글머리 기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텍스트가 글머리 기호가 있고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기본 옵션에서 들여쓰기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바로 0.95cm 그리고 내어쓰기 값이 0.95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1cm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간격이 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단락 옵션에서 들여쓰기 부분이 있죠. 자, 여기 텍스트 앞이 1cm,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단에서 이 텍스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텍스트 상자에서 요 텍스트까지가 바로 1cm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첫 줄 부분이 내어쓰기로 되어 있죠. 내어쓰기가 1cm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여기 있는 글머리 기호가 있죠. 글머리 기호하고 이 첫 번째 줄하고의 이 거리가 1cm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어쓰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위치는 고정이 되고요. 이 글머리 기호의 위치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홈 탭에 있는 단락 그룹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지금 내어쓰기 기준으로 1cm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0.5cm로 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글머리 기호만 텍스트 쪽으로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들여쓰기를 한번 2cm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 여백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첫 줄의 내어쓰기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1.5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글머리 기호하고 텍스트 사이의 거리가 1.5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상자에서 글머리 기호하고의 여백을 두지 않고 이 글머리 기호하고 본문 사이의 간격을 좁게 하려면, 자, 먼저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머리 기호하고 이 본문 사이의 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텍스트 앞에 2cm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어쓰기 값이 1.5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인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0.5로다가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글머리 기호가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0.5cm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백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단락 대화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 내어쓰기 값하고 동일한 값을 이 텍스트 앞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글머리 기호가 이 0.5cm에서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머리 기호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내어쓰기 부분에서 이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중에 이 첫 줄이 내어쓰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으로 들여쓰기도 있습니다. 자, 들여쓰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들여쓰기를 클릭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들여쓰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단락 옵션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들여쓰기에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앞은 0.5cm로 되어 있죠. 바로 요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0.5cm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글머리 기호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들여쓰기가 추가로 0.5cm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줄 있죠? 요게 요 사이가 바로 0.5cm이고, 이 글머리 기호는 이 옵션에 따라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할 때 요 글머리 기호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머지 문단하고 첫 줄하고의 간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은 글머리 기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왼쪽 여백이 이와 같이 0.5cm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여백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텍스트탑은 0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들여쓰기 값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 있는 단락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 앞을 0.5로 되어 있는 것을 0으로 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여백 없이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안으로 들여쓰기를 하려면 이 들여쓰기 값만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요, 이와 같이 이 간격에 따라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머리 기호로 하면 내어쓰기로 되어 있고, 이 내어쓰기에서의 값은 글머리 기호하고 이 첫 번째 문단의 간격이 얼만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어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앞에 적어도 내어쓰기 하는 것보다 큰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내어쓰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cm 내어쓰기를 하려면 텍스트 앞에는 적어도 1c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1cm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글머리 기호만 이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간격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요, 이 글머리 기호에서 이런 조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앞이라든지 뒤에 여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줄 간격이 있죠. 뭐 한 줄, 1.5줄, 2줄은 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정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어떤 값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머리 기호 조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 상단에 보시면 두 개의 화살표가 있죠. 자, 밑에 있는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왼쪽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위쪽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기준보다 안쪽으로 가면 들여쓰기가 되고요, 이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내어쓰기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 개의 단락인 경우에는 이 단락 메뉴를 클릭하셔 갖고 이 들여쓰기 항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탭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데서 목차를 선택해 주시면 일정 간격을 띄워놓고 여기다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게 있죠. 자, 그게 바로 탭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탭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글자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워포인트의 기초 이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문단 번호로다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 1, 2, 3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요거는 다시 한번 단락에서 1, 2, 3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 시작 번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이 문단 기호로 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한번 해볼 텐데요.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한 칸 띄우신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한 칸 띄우고 탭 키를 눌러서 일정 간격을 띄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쪽 번호. 세 번째 항목에서도 한 칸 띄우고 탭 키 스페이스 쪽 번호. 네 번째 항목에서도 한 칸 띄우고 탭 키 스페이스 쪽 번호. 이런 식으로 각각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페이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든 문단에 이와 같이 일정 간격 떨어지는 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탭을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탭 기능입니다. 자, 탭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단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텍스트 상자를 전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홈 탭에 있는 단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락 옵션에서 이 하단에 보시면 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탭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기본 탭은 2.54cm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정한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25cm로 한번 해주고, 그리고 기준은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숫자를 왼쪽 정렬로 할 것인지, 뭐 오른쪽 정렬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목차나 이런 경우는 오른쪽 정렬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오른쪽이 들쭉날쭉되지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탭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탭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리고 정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탭이 들어간 상태에서 글자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단락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눌러서 이와 같이 키워 주시고 진하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상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의 기초 이해 이 부분은 진한 파란색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파워포인트 디자인 부분도 이와 같은 서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새로 서식을 적용하지 마시고요. 홈 탭에 가 보시면은 이 클립보드 항목에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서식 복사. 그래서 이 서식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식이 적용할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해당 서식이 복사가 된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에 들여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탭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것들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탭 키를 눌러주시면 들여쓰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줄 간격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줄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은 어떤 기본적인 옵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요. 탭 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왼쪽에 여백이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간격이 띄워지고 지정된 위치에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이처럼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에 만약에 텍스트로 이와 같이 빼기를 넣어 주시면은 점선이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삽입 탭에 있는 이 도형에서 이와 같은 선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꾸며 주시면 됩니다. 이게 MS 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간 탭 사이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글머리 기호의 간격을 띄우고 또는 이런 탭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단락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만 잘 쓰시더라도요, 어떤 이런 목차와 같은 것들 혹은 글머리 기호 등을 조절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용한 기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기능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